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3.1 혁명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한번 생각을 3.1 독립혁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그냥 지나치기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책에도 등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역사관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한 독립운동가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역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독립은 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냥 원자폭탄 맞았다고 일본이 만세했다고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외교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쟁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써 세계에 알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인식을 받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면 어때요? 그냥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정신 나간 이렇게 생각을 가진 역사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이분들이 어떤 정신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운동에 뛰어들었는지, 독립투쟁에 뛰어들었는지 그분들의 역사관을 몇 분의 역사관이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조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이 역사관이 지금 대한민국 국사책에 실려 있는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제로 어떻습니까? 지배를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영원한 일본의 노예, 식민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선 사람들은 투쟁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죽인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카드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의 DNA, 역사 DNA를 바꾸는 쪽인데요. 그것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초대 조선 총독입니다. 이 양반이 뭘 했느냐?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조선 사람들이 무엇을 부정하게 하라?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3년 대한민국의 약 40% 청소년, 대학생들이 약 40%가 당군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몇 프로 부정할까요? 별하별 이유를 대면서 역사학자들은 당군을 신하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결론은 뭐냐? 바로 초대 조선 총독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당군이 없었다면 저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당군이 조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완전히 저 시대까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당군을 부정하게 하면 식민지 국민을 만들 수 있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만든 방법이 저 방법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강복된 지가 77년이 되고 계속 넘어가는데도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당군을 갈수록 부정해 가고 있습니다. 1910년 11월 조선 총독부, 조선 일본이 어떻습니까? 조선을 먹자마자 바로 11월에 조선 총독부 간부에 뭐냐면 조선의 주요 서적을 수거하는 배포금지 압수 목록 책자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앞부분은 역사책입니다. 저 역사책은 전부 다 당군이 들어있는 역사책이죠. 부르태자라든지 그런 기록이 다 있는 저 역사책을 바로 배포금지 압수 목록으로서 조선 총독부 간부에 발표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역사 문화의식을 가진 서적입니다. 이 일상을 직접 봤던 네다니엘 페퍼 기자가 1919년 조선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1920년에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이겁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고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고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1920년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에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압수해가지고 불태운 적이 없다고요? 지금 과거 조선에 침략한 그런 일본인들의 후예인지 전생이 그런 사람들인지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일본이 한국의 역사책을 불태운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변호하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버젓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보면요.
자, 일본은 그러면서 한국사를 바로 잡는데 어떻게 바로 잡느냐? 이 바로 잡는 게 아니죠. 자기들 논리 속에서 바로 잡는 논리가 이겁니다. 한반도 북부는 이만조선 낙랑군으로서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부는 임나였다. 가야가 바로 임나였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1920년부터 정규교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국사책은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조선 지도를 어떻습니까? 북한이 고조선이고 밑에는 진이 있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치죠. 진은 여러분들 고조선의 동쪽에 있는 것이 진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조선 밑에 진이 남방에 있지 어찌 동쪽에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원래 역사 원문을 바꿔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치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가 뭔지 제가 저번에 질문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문서인데요. 1920년 공식 문서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습니까? 여기 쭉 보세요. 뭡니까 보면 그때 임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가 이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호를 뭐라 썼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호를 대한민국 2년 1월일로 썼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분란시키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독립운동사를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여러분들 고종이 어떻습니까? 고종 황제가 바로 단군이 사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이라는 말을 가져왔다는 것이 고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또 고조선의 삼균제도 바로 여러분들 사만의 근거가 되는 뭐죠 보면요. 바로 그 내용 사만강령을 여기서 보시면 임시정부 건국강령의 삼균제도로 이해하였던 거.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뭐냐 홍인간 이화세계를 연결하는 공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의 공리는 홍인간하고 이화세계인데 그 바탕이 뭐다 여러분들? 바로 단군조선의 사만제도인 삼균제도. 요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만들자 이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백범 김구 선생이 1935년 항주에서 결성한 한국국민당에서 발간하는 잡지가 뭐냐면 한민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9월호에 바로 광복후에 우리나라 부통령이 되는 누굽니까? 이시영 부통령이 그때 남긴 기록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만든 한국사를 배우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부르의 아들이 네 분이 나오죠. 부르, 부소, 부여가 단군의 네 아들인데 단군 조선의 서쪽 강령은 란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란주가 어딘지 아시죠? 지금 북경 쪽 그쪽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란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란주라고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북한의 리질인 우리나라 윤내인 교수 이야기 나오죠. 그분들이 연구하기 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벌써 바로 이시영 이분께서 단군 조선의 서쪽 강력이 어딘지를 알고 란주라는 표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1년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자기 재산을 틀어서 출간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한당고기가 역사의 계유 선생이 어떻습니까? 이제 저 책을 편집해 내고 그 다음에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해가지고 저 책을 1911년에 냅니다. 그리고 1904년에 이제 신단민사 김기원 선생의 신단민사 그 다음에 1914년에 신단실기가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김기원 선생은 대종기의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고요. 저 책 반드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흥사단을 만드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어떻습니까? 1920년 동강지를 이제 창간해가지고 33년까지 계속 이제 이 책을 발간하는데 저기에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국사의 원형을 계속 공개를 합니다. 잊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한다면 환빠보다는 단군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군 할아버지를 대단히 존경하신 분이고 이분에 대해서 단군 할아버지를 기리는 어떻습니까? 노래까지 지었습니다. 그 중에 1절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집을 건설하여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쭉 나오죠 보면요. 대황조 성덕 거룩하다 해가지고 이 4절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직접 저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강지에 다시 여기 보시면 동강지에 발표되는 내용 중에 산훈 장도빈 선생이 또 이제 7호 1926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당국대 광복후에 당국대 건립될 때 어떻습니까? 관여했던 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단군 개천 125년 무진 10월 3일에 단군께서 뭐죠?
자, 하백의 딸인 비스가 왕으로 취하고 태자 부를 낳았다. 또한 팽호에게 산천을 다스리게 하고 신지에게 서기를 관장하게 하고 고시에게 농사를 관장했다고 썼고 태자 부르를 도산에 보냈는데, 중국 도산 아시죠? 보면 도산에 보냈는데 우왕과 해합했는데 이것이 중국과 교제한 첫 시작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가장 중요한 기록이 역사에 어떻습니까? 사근동우라든지 말 그대로 오행치수법에 관련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인데 이것을 삼원 장도빈 선생이 1926년에 이렇게 동강지 7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동강지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농화 선생, 이농화는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는 바람에 영원히 친일파라는 이름을 지우지를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 양반이 1927년 동강지 12호에 뭘 내용을 발표했느냐? 까무러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조선 총독부가 절대로 조선사에 넣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황국의 환인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이 바로 신시에 뭐가 나옵니까? 신시에 바로 환왕이라 나오죠. 그 다음에 당군조선 당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북위에서는 뭐가 나오냐? 당군조선 다음에 북위로서부터 숙신, 음로, 말갈, 금나라, 청나라, 흉노, 오환, 선비족 요 나라도 다 여기서 다 나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맥이 보면 이제 고조선에서 당군조선에서 뭐가 나오냐? 북부에 동부위로 흘러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고구려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연결되면서 어떻습니까? 동이족에는 순임금이 들어가 있다. 이게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우위 쪽에서는 뭡니까? 쭉 나가지고 기록되는 것이 자 마한이라든지 기록되어 있고, 저것이 어디까지요? 고려를 건너서 조선까지 연결됐다는 거. 그리고 거기 관련된 제단에 대해서 천단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자, 이 도표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야사도 다 연결되어 있고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의 도표 하나, 황국, 배달, 당군조선, 그 다음에 북부역, 고구려, 신라든지 쭉 연결되는 고리 있죠. 보면요. 가야라든지 쭉 연결되는 고리를 이야기하면서 조선까지 왔다는 그 기록을 남겨놓은 참 도표 하나로서 대한민국 역사의 맥을 잡아놓은 그 책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내용을 동강 12호에 이능화가 발표를 했습니다. 1927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100%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처음 이제 공개한 거죠. 보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전에 어떻습니까? 백순 선생하고 두 양반이 여기 이제 백순 선생은 북로 군정습니다. 여기에 백순 선생하고 이승만 이렇게 이 두 분이 서로 서신을 보낸 건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배달사를 빨리 내야 된다. 배달사. 역사책 이외에 일본 놈이 역사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서 당군을 지우고 한국사를 지우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배달사를 내 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이 여기 언급된 내용 1921년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1927년에 자료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황국이 등장하죠. 바로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환단국에 등장하는 황국의 뭡니까? 황국을 뭐라 그러냐? 옛날에 환이다. 환인데 여러분들 환인데 고로서 환의 이름인 환이다. 광명을 뜻하는 것이 다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환단국이냐 한단국이냐 이게 끝까지 한단국이라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느 옛날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저 환자는 피도 한자입니다. 광명 환자입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과에서는 배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배달나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교과에 넣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자손들도 다 우리가 키워줬고, 바다에 어떻습니까? 섬다식도 일본도 우리가 다 뭡니까? 키워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나라를 뺏겠다 이겁니다. 보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 신흥무관학교 교과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1920년 독립신문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배달이라는 민족이 계속 등장하죠. 배달 언어를 읽지 않기 위해서 배달 민족에 대한 언어가. 자, 이것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배달 민족은 짜장면 배달이라고 나가버리고 곰과 호랑이의 마늘 쑥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박스 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뭐냐면 1909년에 이제 여러분들 신한국부인데 저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충격적인 내용이, 이게 2000년이 4000년 흘렀는데도 지워지지 않고 내려왔던 노래가 신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신가가 등장하죠. 자, 신가인데 어떤 신가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아가입니다. 의아가가 나오는데 약 4000년이 넘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저것이 1919년에 어떻습니까? 신문에 실린 거고요. 자, 독립신문에도 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개백지 1월에 1920년에 당권 신가가 나오죠,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의화가입니다. 의화가. 의화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2세 당권, 부르당권께서 지었던 어떻습니까? 그때 국민교육 현장이면서 누구나 다 불렀던 애국가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 노래가 바로 의화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산원 장도빈 선생하고 어떻습니까? 당국대 설립식 김구 선생하고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국대는 윤내영 교수가 떠난 이후 당국대는 이름은 당국대, 당군의 대학인데 당군을 부정하는 대학교 사학과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당국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당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쪽의 대학과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현상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은 1919년 여기 보시면 무독립선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선언서 내용에 보시면 유명한 분들 다 등장하죠. 김기훈 선생, 김경식 선생 쭉 나오면서 김자진 여러분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박은식, 그 다음에 신규식, 신채호, 그죠? 안창호, 여러분들 아시는 이동영, 이동희 쭉 나오죠. 이상용 선생, 이시영, 이승만 다 이분들이 사인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무호 독립선언서인데 저기 보고 여러분들 앞에 타이틀 보시기 바랍니다. 2천만 형제자매여 우리는 누굽니까? 당군 대항조께서 하느님 상제의 옆에 계시가지고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본다. 우리나라도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가의 뭡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독립선언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알고 있는 3.1 독립선언서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죠 보면요. 끝까지 뭐 이제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게 정당하게 하라 해가지고 쭉 그런 내용만 이제 언급된 것이 바로 3.1 독립선언서. 투쟁적인 성격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 선언문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책하고 자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 만든 역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했다고 나옵니까? 황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단군 부여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국가주권은 한민족에서 결성되었고 한사군 위만조선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 국가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사의 맥을 잡아놨는데 요거 싹 다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 다 부정하고 뭘 잡아놨습니까? 이만조선 한사군 가야는 임나를 잡아놓은 인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제중국에서 중국에 있었던 한국 독립당의 역사선언서입니다. 더 충격적이죠. 황국에서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여러분들 우리의 국맥은 상하 5천년을 이어오면서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여기다 어디다 한사군을 들이대고 어디다 이만조선을 들이대느냐 말이죠. 어디에다가 여기 가야가 임나라고 들이댑니까? 이 반역자들이에요. 민족의 반역자들. 이 역사가들이 우리 독립투쟁가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역사의 맥을 다 잡았는데 이걸 부정한 거 어떻습니까? 한사군을 가르치고 이만조선을 가르치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학계입니다. 그래서 빠졌죠. 빠져버리고 그리고 한국의 정신사는 어떻습니까? 미신과 유사 사이비로 다 조선 촌독부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정신은 미신이고 유사 사이비다. 이렇게 이제 다 우리의 뭐 정신문화, 종교문화는 다 사이비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다 축소시켜버려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투쟁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힘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는데 지금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힘이 얼마만큼 남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을 당했죠? 동북공정 당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너희 조선 사람들은 뿌리가 없다. 식민지 역사를 시작했다. 너희들 자생 종교, 민족 종교, 정신 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이다. 유사 종교일 뿐이다. 요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는 어떻습니까? 마치 무당이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미신이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종교인들도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자, 이런데 독립투쟁사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머리에 쥐어주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자생 종교라든지 정신문화를 사이비로 지운 사람은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사참배 시키는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2023년 배달이란 나라가 뭔지 아시는 국민이 몇 분일까요? 천부경 3일 신고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그리고 단군조선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독립투쟁가들의 운동 역사관과 여러분들 지금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이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북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만조선 낭당군이기 때문에 중국의 식민지 땅이라고 중국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가르쳐지고 있고, 한반도 남쪽은 우리나라 가야학자들이 전부 다 임나라고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김수로의 가야를 부정하고 일본 서기의 임나가 바로 가야라고 이제 주장하고 일본의 전시회까지 여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역사관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나가지고 어때요? 만들어져가지고 바로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 출발한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아,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학자까지 출연해가지고 당군을 부정하는 우리나라 가장 좋은 데 출신으로서 가장 첫 번째 고조선의 연구소를 한 연구 박사라고 주장한 사람이 고조선은 당군을 실제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한국사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태국 통일이 어떻습니까? 오는지를 여러분들 미국이라든지 다 전 세계에 한번 공개된 정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나왔고요. 결국은 뭐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통일은, 남북 통일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 갈라먹기, 미국도 갈라먹고 러시아도 갈라먹고 중국도 갈라먹는, 그래서 이것을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한사군 영역이다, 진시황이 저까지 만리장성이 왔다, 지금 아예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역사는, 한중일 역사는 여러분들 단순한 학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 속에서 탄생한 역사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을 쳐야 됩니다. 왜? 정치적 목적을 깔고 어떻습니까?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고 가야가 임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학술로서 어떻습니까? 접근하면 100% 당합니다. 여러분들 정치 논리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신중을 기해야 될 논리가 바로 한중일 역사 전쟁의 문제입니다. 자, 역사를 정립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박은식 선생은 국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는 국혼에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가 망하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 역사의 원형적인 가르침이 망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국호는 살아남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 정신을 잃어버리고 국사가 어떻습니까? 망해버리면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박은식 선생이 이런 충격적인,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 신규식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국론을 이야기하면서 나라의 정신인 국사를 잊어버린다.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치, 나라의 수치라든지 이런 걸 잃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된다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잘 알아셔야 될 게,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 그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내부에서 역사학자들이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일본의 역사, 가야가 임나라는 것을 옹호해주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먹고 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리 간다면 대한민국 국사는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만국론을 본다면 망하는 수밖에 없죠. 다시 식민지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오늘 104주년 3.1절을 기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전신과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의 역사, 국민들의 역사의식, 학자들의 역사의식, 그리고 주변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전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두 분이 남기신 이 말을 여러분들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냥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 역사적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매림역사모노TV 제작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자료였으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 역사학자들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매림역사모노TV는 현실적인 문제, 동북공정과 일본 역사 침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바로잡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흥미주거리 뭐 옛날에 뭐가 있었다 뭐 이렇게 흥미주리 그런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 세상에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강의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역사관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그것이 저의 소임으로 알고 이 매립역사문화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